링컨하고 이 더글라스는 그때 당시에 1858년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아주 유능한 그런 그 상원 의원이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. 그런데 이 북부 지역에 있던데 이 더글라스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말했던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.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발의하면서 이 더글라스는 그 이 캔자스와 네브라스카에 뭐 노예제를 하는 걸 그냥 주민 자체에서 우리는 주민들이 그냥 뽑아서 뭐 노예제를 계속 하자 이러면 노예제를 할 것이고 아 우리 주민들은 노예제 못 한다 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 그 노예제 없는 지역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링컨하고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. 링컨이 그 더글라스에게 시의회에 출마해가지고 링컨은 그때 이제 선거에서 한 10번 정도로 떨어졌거든. 10번 정도 떨어져 하원 의원 뭐 지방 하원 지금 구의원 정도 한번 했다고. 네. 그런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더글라스 보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합시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때 링컨의 키는 1m 93, 더글라스는 한 1m 63 정도밖에 안 되는. 키로 차이는 등발로는 들어가서는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뭐 이런 사람이 들어서 이제 토론을 한번 하자니까 이 더글라스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번 그 링컨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차기에 내가 대통령이 나온다면 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토론을 둘이서 딱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처음에 뭐 1차전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는데 2차전부터 토론이 막 전국적인 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. 일리노이주에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뭐 엄청나게 그 이제 좀 그는 캔자스 지역에서 막 이 막 사람도 죽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주민 투표만 하려니까 캔자스 지역에 예를 들어서 노예를 반대하는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역에 문제도 생기고 이랬으니까 미국 자체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. 이 토론이 막 7차례 벌어지는데 막 2만 명, 3만 명의 군중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. 이 토론회에. 그래서 이때 링컨이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. 예를 들어서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이 막 인신 공격도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한 명이 더글라스가 예를 들어서 그때는 3시간에 토론을 하는데 더글라스가 60분 동안 자기 이야기를 막 링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겠죠. 그러면 30분 동안 방어를 합니다. 또다시 30분 방어하고 마지막 또 60분은 또 링컨이 막 공격하고 이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이죠 이게.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이 링컨의 유머가 발생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링컨은 옛날에 저 친구는 술 장사를 뭐 금주법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저 친구는 술 장사를 했어요. 이 더글라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때 우리 집에 가장 열심히 오던 친구가 더글라스입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다음 또 재밌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입니다. 링컨 저 친구는 정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야. 뭐 앞뒤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링컨이 좀 못생긴 얼굴이었어. 그러니까 뭐 키만 크고 원래 링컨이 프로 레슬링 선수였지 않습니까? 아주 그 프로 레슬링 협회에서 뭐 이름이 대통령으로서 유일한 대통령이 다 올라갈 만큼 대단한 30전인가 싸워가지고 한반 저거 다 이기다 할 정도로 프로 레슬링인데 얼굴이 막 좀 안 좋았었습니다.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더글라스 그러니까 이 링컨이 한다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내가 만약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였다면 지금 이 얼굴로 지금 이 토론에 나올 거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유머를 보여주면서 링컨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860년도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이 더글라스도 출마를 하고 링컨도 출마를 합니다. 그런데 링컨이 뭐 압도적으로 대의원들을 압도적으로 해서 이기게 되고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는 게 그게 이제 토론에 의해서 되거든요. 만약에 그 토론이 아니었으면 노예제 자체가 수많은 노예들이 해방되지 못했다. 좀 뭐 약간은 그보다는 그렇게 보다는
하여튼 링컨은 처음에는 이 연방의 무너지는 거는 결코 용납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이 연방이 갈라지는 거, 미국이 이렇게 분에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노예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일 첫 번째 나왔을 때는 연방이 갈라지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점차 가면서 링컨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노예 해방법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제 이게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 예, 예. 그러면서 이제 이 노예 해방법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노예가 해방돼야 된다. 링컨이 살아있을 때 노예가 해방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법도 만들고 되고 그 인권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지금 같은 이 단단한 그 연방 국가로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예, 예. 근데 이것도 꼭 우리가 알아야 돼.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 링컨 전까지만 해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뭐였습니다. 그러니까 복수를 사용했다. 알아. 그러니까 네,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개 이렇게 연방들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예. 그럼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는 그 문서들 중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is로 바뀌거든요. 단수로 바뀌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우리는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겠다 하는 게 이 링컨이 만들어낸 토론에 의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장면이라고 할 수 그리고 있죠. 세계사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에서 이제 스타트됐다고 봐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유럽이나 노예제도 그대로 존재했을 거 아닙니까? 노예제라는 게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뭐 다른 나라에서 노예제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활성화됐죠.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남부 지역에는 면화 생산하고 담배 생산하고 하는 데는 노동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보니까 노예가 필요해서 이제 그렇게 갔던 게 그때 일이죠. 하여튼 그렇습니다.